우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나아져.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지금 이걸 놓친다고? 지금 이 시간을 놓친다고? 많은 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돼. 욕망의 그릇은 엄청 키워. 그런데 자신의 경쟁력은 안 키워. 도둑놈 심보지. 욕심이죠. 저 사람이 저걸 갖기 위해서 얼마만한 피나는 노력, 투자를 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은 팔짱 끼고 그걸 그냥 얻으려고 그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성패가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성실하면 나는 좀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 얘기고 뭔가 조금 더뎌 보이고 좀 그랬었거든. 어렸을 때. 인생을 살면서 성실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사람 모여있을 때는 성실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 일도 사람도. 그러니까 못하는데 잘하려고 그러면 무진장 떨려요. 떨리면 자기의 성능을 100%는 말도 안 되고 반 정도밖에 안 나와. 그렇게 떠는 사람도 연습 많이 한 분야는 한 개도 안 떨려요. 연습이 부족한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떠는 건 것 같아. 그러니까 연습이 여러분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가들, 예를 들어서 조수미 씨. 연습이 그 위치를 만들어낸 거지. 어렸을 때 스타 강사를 만난 이유가 아니에요. 연습한 거야, 혼자서. 물론 거기에서 플러스 작용이 뭐야? 유전자와 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전자와 운이 도와주는 거지. 단 유전자와 운을 가지고 있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처절하게 연습하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유전자와 운만 얘기하죠. 노력은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왜? 노력은 100% 자기 책임이지. 유전자는 내 책임 아니지. 운도 내 책임 아니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편안해지는 거야. 그렇게 유전자 탓을 하고 운 탓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예전에 이승엽 선수라고 알아요? 그때 50몇 개의 홈런을 칠 때 삼성 라이온스 감독님이랑 누가 인터뷰했어요. 전지훈련 딱 가가지고 선수들 중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하나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이승엽 선수입니다. 딱 그래요. 사람들은 다 유전자 잘 타고 나서 야구를 잘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 봤대, 그런 연습벌레. 지금도 눈 위에서 배팅 연습을 하면 피가 뚝뚝 흘러진대. 이미 대한민국 1위인데 그 정도로 하니까 그 위치에 간 거지. 유전자, 운 얘기하면 안 되지. 숙연해지지. 왜? 노력은 내 책임이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해. 그 대가가 연습했는지 여러분 눈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비겁한 변명이라니까요. 그 정도 해놓고 운과 유전자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 핑계를 대려면. 그것도 안 해놓고 변명하면서 살지 말자고, 평생은. 응? 그렇게 원이 없어야 돼요. 더 이상. 이 정도면 그 누구보다도 연습 많이 했어. 하늘에 맡겨, 이러고 가는 거야. 이처럼 어떤 말 한마디는 우리 삶을 다시 걷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말을 직접 건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리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조용히 스스로와 싸워왔던 청춘. RM 김남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선 세계를 압도하지만 무대 아래에선 늘 고요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RM 본명 김남준. BTS의 리더라는 수식어보다 요즘은 철학을 좋아하고 책을 읽고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정리하려는 젊은 지식인으로 불립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당신은 이미 멋진 사람이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은 말합니다. RM의 말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살고 싶게 만든다고요. 왜 그의 말은 그렇게 깊은 울림을 줄까요? 그가 가진 철학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의 말처럼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BTS의 리더는 단순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의 정서적 언어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고요. 그는 실력과 성과로 존경을 받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의 태도를 사랑합니다. 말을 아끼되 해야 할 때는 책임있게 말하는 태도, 모두가 소리 지를 때 한 걸음 물러나 침묵하는 태도, 감정을 감추지 않고 그러면서도 타인을 해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런 태도의 중심엔 늘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김남준. 어릴 적 그는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IQ 148. 초등학교 때는 모의고사 전국 1등. 토익 900점대. 영어 실력도 탁월하고 논리력, 암기력, 집중력도 모두 뛰어났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너는 공부해야 한다.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음악을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주는 중학생 시절 에픽하이의 플라이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공부보다 가슴을 두드리는 비트와 가사, 그걸 타고 흐르는 사람의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적인 걸 좋아하지만 감정을 움직이고 싶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꽤 컸습니다. 학업 엘리트 코스를 벗어난 순간 선생님도 친구도 부모도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BTS 데뷔 전 그는 랩몬스터란 예명으로 지하 힙합씬에서 활동했지만 아이돌이라는 선택은 힙합 마니아 사이에서 욕을 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넌 진정성이 없다. 상업성을 택했다. 수많은 공격이 쏟아졌고 그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던 랩을 사람들이 가짜라고 했거든요. 그 혼란의 시간을 그는 책과 글쓰기로 버텼습니다. 매일 혼잣말처럼 글을 썼고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말합니다. 고통은 이유 없이 오지만 그걸 해석할 언어가 생기면 덜 아파질 수 있어요. 그의 철학은 그의 상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천재에서 괴짜가 되고 괴짜에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RM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부서진 시간에서 건져낸 아주 조심스럽고 단단한 언어입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잘하자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믿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많은 청춘들이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루에 수십 번씩 나를 의심해요. 하지만 그런 내가 팬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요? 여기서 핵심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 나도 음악을 만들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당신도 괜찮아요.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자신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남주는 스스로를 비교해 매우 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돌이라는 세계 안에서도 리더로서, 래퍼로서, 아티스트로서 늘 비교당했고 그 비교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교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권합니다. 그게 명상이고 글쓰기이고 혼자만의 산책입니다. 그의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진심의 언어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상처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RM의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삶의 기술입니다. 그의 말을 내 삶에 녹이려면 먼저 질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못났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은 자기 비판을 자기 이해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가 제안하는 첫 번째 실천은 자기 자신에게 말 걸기입니다. 그는 매일 밤 일기처럼 글을 쓴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힌 일은 무엇이었는지, 그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 그게 곡이 되고 가사 한 줄이 되고 결국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짧은 문장 하나를 적어보세요. 오늘 나 잘했어. 오늘은 솔직해서 좋았어. 혹은 오늘은 좀 불안했지만 내일은 조금 나을 거야. 이건 단순한 감정 기록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RM은 혼자 산책을 자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공원, 음악도 꺼두고 오직 자신의 발소리만 듣는 시간. 그때야 비로소 비교와 판단이 멈추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루 10분 산책해 보세요. 그 10분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는 팬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울고 웃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걸 지켜볼 수 있어서 고마워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채로 존재하도록 응원하는 태도. 그게 진짜 리더십이자 위로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넌 지금 모습으로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RM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R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멋지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저는 늘 불안하고 흔들려요. 그런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멋진 삶이 아닐까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강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때때로 남들이 정해놓은 잘 산다는 기준에 맞추려고 스스로를 고치고 꾸미고 때론 지워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RM의 말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느라 지쳐 있는 건 아닐까요? 혹은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며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자신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당신 안의 작은 불안을 잠시나마 잠재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RM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흔들리고 실수하고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리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젊은 한국인 정승재 선생님의 인생을 만나봅니다. 수학 강사로 시작해 수십만 명의 인생을 바꾼 늦게 피어난 천재의 동기부여 스토리. 기대해 주세요.